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1월 24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둘 다 하락하다가 마지막에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매수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관 투자자는 전체 코스피에서 많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좀 매수를 했지만 결국에는 코스피에서 좀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며칠 동안은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 쪽에서 이 코스피를 매도를 좀 하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좀 큼직큼직하게 매도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가 좀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그 매도를 주로 주도를 하면서 또 하락을 시켰는데 지금은 또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 바닥 라인 계속 지지를 하고 있고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어지고 있고요.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60주선 근처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대형주 종목들이 약간 이제 꿈틀꿈틀거리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까라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대형주 장세가 다시 왔을 때 이 증시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크게 볼 거 없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봉도 마찬가지 이 코스닥도 일단은 자리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라인을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고점 라인도 같이 높여가는 움직임을 만들어 간다면 또 좋은 움직임이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였는데요. 지금은 잠깐 매도를 했다가 다시 또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보다는 좀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 한 방향을 가지고 뭔가 움직이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관망세로 이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 수급 면으로는 좀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외국인 투자자가 한번 크게 매수를 했을 때 또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을 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환율 보게 되면 환율도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의 고점 라인을 다시 회복을 했고요. 지금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1200원인데 확실히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환율도 큰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환율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서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증시도 조금씩 하락을 하려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채권 수익률, 특히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6%인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서 1.7%, 1.8%까지 바로 돌파를 할 것인지 이렇게 또 급하게 올라가게 되었을 때는 증시 시장이 또 부담스럽게 이 신호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출렁거릴 때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엔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350원 상승해서 24,000원이고요.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좀 반등을 하는 듯 마지막에 좀 말아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증시 분위기 자체는 크게 좋지는 않았고요. 두산중공업도 크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시간외 가격도 24,100원, 그래서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요. 계속해서 최근에는 큰 움직임이 없이 그냥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이제 어제보다 더 줄어서 590만 주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일 정도
연속으로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좀 했고요. 하락폭도 이제 뭐 조금씩 천천히 좀 하락을 했었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오늘도 뭐 꼬리를 달고 말아 올리긴 했습니다만 결국엔 또 음봉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이 구간을 좀 오랫동안 다지면서 한 바닥 라인을 좀 다지다가 21선 태우면서 또 이제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질 것 같고요. 이제는 23,200원이죠. 바닥 라인을 여러 번 터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을 한 4번 정도 지금 근처까지 갔다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쉽게 이제 바로 쭉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중턱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그리고 23,200원 근처에 갔을 때 매수세가 붙으면서 이렇게 또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뭐 계속해서 23,200원 이런 지지 라인을 터치할 때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5일선, 21선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61선, 121선, 뭐 장기적인 이 모든 이평선들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뭐 단기간에 이 급등에 대한 뭐 급등 아닌 급등이죠 사실 19,000원에서 27,000원이니까 5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 대해서 절반 정도 하락을 했다가 이제 다시 한번 큰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구간과 좀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면 거래량 자체가 이제 이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터졌었고요. 오히려 이제 요때 아주 급등을 할 때와 비슷했기 때문에 이 2차 상승이라고 할까요? 1차 상승 이후 2차 상승 때는 조금은 이제 기대가 좀 되었었죠. 하지만 조금 이제 쉬어가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분명히 제 가치에 맞게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계속 이어갈 것 같고요. 여기서 반등을 해주면서 21선 위로 태운다면 결국에는 27,100원 정도 요 고점 라인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굳이 좀 생각을 해본다면 부드럽게 그냥 이렇게 양온선 따라서 좀 천천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주봉도 뭐 어느 정도 받치면서 마무리했고 다음 주에는 이제 좀 반등을 해주면서 움직여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 거래량도 지금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힘을 줘서 올라올 때가 되었거든요. 월봉도 조금 감소했지만 뭐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뭐 차트 크게 볼 거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기간 57,000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37,000주. 그래서 오늘 둘 다 매수했고요. 뭐 큰 양은 매수 매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 기관 투자자는 다시 매수를 시작했고요. 또 기관 투자자의 대부분의 매도 물량은 금융 투자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금융 투자가 30만 주나 매도를 좀 했었고요. 나머지 이제 투신, 보험, 그다음에 기타 금융, 뭐 연기금은 또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이 연기금은 꾸준히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한 달 동안 연기금의 순 매수량을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500만 주 이상 매수를 했고요. 이 500만 주는 거의 두산중공업의 지분 1%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그만큼 지금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이 큰 세력이 있고요. 우리가 사실 뭐 재무제표를 보고 뉴스에 뜨는 그런 소식들을 뭐 100% 이해하고 그 정보를 빠르게 캐치해서 움직이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된 세력들이 계속해서 뭔가 이 주식에 대해서 매집을 한다면 분명히 이유 있는 매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세력들은 좀 오랫동안 특히 천천히 연기금은 천천히 오랫동안 매수를 해서 지분을 늘려놓고 또 이제 특히 이제 배당금을 많이 주는 종목들은 지분을 8% 정도까지 늘리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두산중공업 지분이 이제 한 6% 정도까지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몇십만 주씩 이 매수를 시작한 지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뭐 11월 17일 정도에서 잠깐 매수세가 멈추는 듯 했지만 다시 한번 5일 연속 매수를 해주면서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모펀드 그리고 금융투자에서 매도 물량이 기간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뭐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많은 매도량을 이제 쏟아냈었는데 뭔가 이제 좀 소강 상태죠. 네, 11월 18일부터 해가지고 이 외국인 거래가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도 어느 정도 좀 멈추고 이제 매수 전환을 하기 위한 그런 단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보고요. 뭐 수급 괜찮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오랜만에 좀 이 감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20만 주 어제 좀 감소를 했다가 드디어 이제 1,450만 주까지 또 한 60만 주 정도, 65만 주 정도 감소를 좀 했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 상환된 양 중에 거의 제일 많은 양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줄곧 갑자기 이제 공매도 잔고가 확 늘기 시작하더니 지금 1,500만 주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그 고점을 한번 찍고 이틀 연속 이렇게 잔고가 조금 상환이 되었다라는 것은 조금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공매도 거래 자체가 좀 이제 많이 감소를 했고요. 1거래가 좀 죽긴 했습니다만 기록에는 이전에는 확실히 80만 주, 60만 주, 100만 주 이상씩 계속 공매도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와는 좀 반대로 지금 조금 소강 상태로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의 그 두산중공업의 매도 물량도 좀 많이 감소를 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공매도 잔고와 그 다음에 대차 잔고가 같이 좀 상환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좀 된다면 확실히 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의 신용에서 대차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조금 더 늘었네요. 그래서 40만 주 정도 늘었습니다. 어제는 50만 주 정도 감소를 했는데 오늘 또 40만 주 정도 늘어서 3,479만 주. 뭐 그래서 크게 뭐 대차 잔고는 최근에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크게 감소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이 두산중공업의 대차 잔고 그래프를 좀 보았을 때는 이건 지금 확인이 안 되네요. 그래서 대차 잔고 그래프를 좀 보았을 때는 대차 잔고가 연말쯤에 한 번씩 급증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았을 때는 대차 거래를 이용한 어떤 뭐라고 하죠? 대차 거래를 이용한 어떤 순환매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차가 갑자기 늘어났다가 갑자기 좀 많이 상환되는 그런 거래가 두산중공업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제가 정리했던 거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투자자는 상세로 봐야죠. 외국인이 14만 주 매수했는데요. 당일은 이제 15만 주 잡히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매수를 했고요. 보유율 자체는 뭐 7.94%, 뭐 크게 많이 변화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매도 물량이 조금 감소를 했고 매도 물량이 좀 멎어 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괜찮은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고요. 조만간 좀 자리를 잡다가 다시 한번 상승 방향으로 틀면서 27,000원 벽을 또 뚫으러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뭐 특별한 소식 없었고요. 두산건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두산그룹이 또 두산건설 우선 매수권을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래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2,500억을 캐피탈이죠. 어디였죠? 큐캐피탈 컨소시엄에다가 이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500억을 확보해가지고 그거를 3조 자구한 그 채권단 졸업을 위해 쓰인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사실은 두산중공업이 또 현금 출자 한 1,000억 정도를 또 큐캐피탈에 함으로써 큐캐피탈이 순수 자금 2,500억이 아니고요. 이 절반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고 그 나머지는 두산중공업의 현금 출자를 통해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식으로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산중공업의 두산그룹에 또 그런 비용이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을 보게 되면 기사를 보게 되면 우선 매수권을 잃을 수도 있도록 이제 설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는 이제 두산건설을 매각 후에 다시 찾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는데 이걸 뭐 잃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두산건설을 이 큐캐피탈에서 또다시 이제 매각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인수자가 이제 이 엑시트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장치에 이어서 또 추가로 추가한 것이 지금 보시면 두산건설 우선 매수권을 두산중공업에다가 부여를 했다라고 하고요. 우선 매수권은 향후 거래 대상 기업을 매각할 때 먼저 인수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큐캐피탈이 또 이 두산건설을 매각을 하고 싶을 때 두산중공업이 다시 사올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고요. 이 권리를 또, 양도할 수 있는 권리도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권리 양도는 이제 두산그룹의 특수 관계자에게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고요. 두산그룹이 제3자와 컨소시엄을 형성할 수 있는 길은 뭐 열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룹 차원에서 두산건설을 다시 사들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을 해놓은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다시 사오는 그 기사가 또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3조 자구안을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2,500억을 확보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하였고 결국에는 현금 출자도 진행하면서 좋은 조건으로 또 두산그룹을 매각을 할 수 있게 또 그렇게 도와준 것 같고요. 큐캐피탈을요. 그래서 2, 3년 동안 또 그렇게 두산건설을 키워주면서 그렇게 투자 자금도 얻고 했으니 네. 앞으로의 그 건설을 키워줌으로써 다시 한번 덩치가 커졌을 때 두산건설을 매각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다시 가져오겠다 뭐 그런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을 다시 가져와 가지고 뭐 매각을 하든 아니면 뭐 시너지를 발휘하든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 기사의 핵심은 두산건설이 팔리긴 했습니다만 경영권에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을 다시 사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산건설 매각을 이제 제3자 유상 배정으로 제3자 유상증자 배정으로 진행을 했지만 그중 절반 정도는 두산중공업에서 나온 돈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산업은행 채권단에서 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재무 그 개선 졸업을 섣불리 진행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요런 이 두산건설 매각이 사실은 완벽한 매각이라기보다는 반쪽 매각이죠. 그래서 조금은 아직도 재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보채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단기 차입금이 아직도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 재무가 부담스러울 만큼 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개선을 하였고 이제 두산법켓의 그 캐시카우를 통한 현금 조달로 인해서 좀 이제 점점 재무가 좋아질 거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SMR 그다음에 원전과 같은 신사업이 어우러졌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우상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중공업 특성상 재무가 뭐 엄청나게 많이 개선이 되고 수익성이 엄청 증대가 되고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플랜트를 짓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플랜트 뭐 자재라든지 건설 그런 마진들은 사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공업 특성상 뭐 재무 개선은 크게 대폭으로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두산중공업의 그 미래 시장 그다음에 기술력은 이전에 전성기를 보는 듯하다 뭐 그런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점점 이제 두산그룹 자체가 수소산업, 뭐 원자력 산업 이쪽으로 그룹 산업 자체가 지금 같이 커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재무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아니고 두산 자체가 이제 목표 주가가 많이 올랐죠. 최근에도. 그래서
그런 모 회사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면 두산중공업도 같이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두산 퓨얼셀, 두산 밥캣도 좋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큰 소식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두산건설에 대해서 매각에 대해서 약간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 드렸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